오늘 사실은 그 시사인에서 공개한 일단은 그 이준석 의원의 카카오톡입니다. 요거잖아요. 제가 아예 갖고 왔잖아. 실물을. 갖고 왔어? 요거 형님 실물. 여기 제목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아까 시사인 갔다가 이거 한 부 받았는데 단독 명태균과 황금폰이야 제목 자체가. 맞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다 나와 있다고 이게. 나 보면서 진짜 아까 와 진짜.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씩 다 풀어드릴 건데 심각해요. 포인트별로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풀로 다 풀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자세합니다. 자세해. 저는 보다가 다 못 봤어요. 이 텔레그램도 다, 이 텔레그램 보세요. 다 넣어놓은 거야 이거 텔레그램. 엄청나요, 엄청나. 저희가 하나씩 자료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핵심이 어디죠? 핵심이 2022년도 4월부터 5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영선 공천이라고 하는 명태균의 전성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2021년도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서 이준석 의원까지 연결이 되는 시기. 그때 이제 도약기라고 한다면은 2022년도 김영선 공천을 받아낼 때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박완수를요. 창원의창에 있는 박완수를 어디로 보내냐? 경남지사로 보내버려요, 명태균이가. 맞아. 그러면서 윤한홍이를 못 나오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윤한홍이한테 김건희 충성맹세를 받아주고 그러면서 빈자리 창원의창을 김영선을 주는 과정인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놀랍습니다, 정말. 이 범죄의 깊이와 넓이가 놀랍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 김건희와 이 공천에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왔어요. 사실 지금? 그동안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시사인 기사 자체가 굉장히 길고 뭐 여러분들이 사실 보시기에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 특히 보면은 기사를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개가. 네네네. 그래서 제목이 명태균 문자 원문 공개해놓고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쌍따옴으로 제목으로 달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와 어떤 관계였는지 또 명태균의 마음은 어땠는지 명태균이 당 내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쭈르륵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범죄로 처리가 된다면 범죄의 공모부터 그 범죄의 실행 요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요 문자 한마디 한마디 쪼개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저희가 좀 먼저 내고 시작을 하자면 이제 이 기사의 결론은 이 정도로까지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들과 실제 텔레그램들과 카카오톡이 이렇게 줄비한데 검찰의 수사는 왜 지금 딱 그 정도로밖에 못 나왔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시사인이 같이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전히 검찰의 수사라는 거는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이 100인데 검찰의 수사는 한 20 왔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 수사를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명태균과 기초의원들 뭐 돈 받고 뭐 자금 흐름 강혜경 씨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이런 것만 했고 김영선 월급 반띵만 했지. 지금 그 김영선을 그 자리까지 꽂는 과정, 요거 공천장사와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경선 개입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료는 차고도 넘칩니다. 자, 심각합니다. 그 그림 원 뭐 여기 사실 순서대로 그림 1부터 볼까요? 그냥? 순서대로 보면 그림 1부터 그냥 볼까요? 아니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말 요 명태균 이슈 이거 매우 중요한데 아주 유의미한 점은요. 초반에는 이제 스픽스가 굉장히 좀 주도를 많이 했어요. 강혜경 씨 지금도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하려고 많이 하는 하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눈에 띄는 언론사가 이제 뉴스타파.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제가 진짜 영상 보면서 놀라요. 박수를 칩니다. 놀라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그 당내 상황이나 이런 거 제가 재선거를 뛰느라고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 그래서 생생하게 저도 그때 그런 일? 이게 떠오르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시사인입니다. 시사인이 정말 이런 법조 취재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 기사를 꼼꼼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만 보셔도 요거 좀 얼추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대목 보도해서 왜냐면 영상으로 봤을 때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다 텍스트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핵심만 정리했다면 시사인의 이 기사는 그냥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냥 다 정리해놨어요. 이 명태균 게이트에 특히 이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근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요 내용 하나하나 짚으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첫 번째 카톡이죠. 이제 명태균과 함성득 문자입니다. 함성득. 그 함성득이 누구죠? 함성득이 윤석열과 사우나 같이 가는 사이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친하게 지내. 이제 서로 그쵸 그런 걸 관계. 그쵸 그런 걸 확인한 사이. 가까운 관계. 아니 사우나를 다닐 정도면 정말 아니 이거는 뭐 그냥 편한 표현이니까. 정말 서로 가까운 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명태균이 함성득한테 보낸 2022년 4월 28일자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명태균이 함성득에게 형수한테 제가 보낸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수가 누구냐? 형수는 즉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칭이 형수야. 맞아요. 네, 호칭이 형수죠. 김건희 형수. 명태균은 외부에 형수라고 부른 적도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김건희에게는 사모님이라고 호칭합니다. 누나 이렇게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함성득에게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지켜주세요. 쭈루룩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큰 저에게는 김영선 의원은 부모이며 누나이며 주구장창 막 써놔요. 구구절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에 그 제목이 나와 있죠.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김건희한테 보냈다고 그렇죠. 함성득에게 똑같은 문자를 포워딩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생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청탁하고 있는 거죠. 네, 윤상현에게 누구한테 전화하라고? 김건희한테 윤상현에게 전화해달라. 김영선을 전략공천 주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청을 명확히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요청을 했어요. 아무 권력이 없고 권한이 없는 자들끼리 지네들끼리 민간인 김건희에게 윤상현에게 전화해달라. 그리고 전략공천 주세요. 전략공천 주세요. 아니 김건희가 무슨 공천권자가 아닌데 김건희가 무슨 당원들 무슨 뭐 표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뭐 민주주의 뭐 짐이 곧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김건희 보고 전략공천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문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자도 염치불구 부탁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이 명태균의 말이 김건희에게 1시 2분에 보낸 거. 윤상현 의원을 이준석에게 추천한 사람이 명태균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윤상현도 명태균이 꽂은 거야. 이준석한테 부탁해서. 결국 수락했죠? 수락했습니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자기가 골 때려.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한 것 같아요. 명태균이 뭐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 김영선 의원을 도와주겠다고 몇 번이나 해놓고 공천관리위원장에 앉자마자 윤상현 의원이 얼굴을 확 바꿨다. 그럼 이것도 도와주겠다는 게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로는 약속했다가 이제 말을 바꾼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줄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준석이는 계속 우려를 불식시키지만 나는 불안하다. 저는 2년 전 4.15 총선 끝나고 경선에서 50% 넘는 지지를 받았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또 여성이랑 관계로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영선을 보면서 약속했다. 내가 지켜주겠다. 뭘 지켜줘 자기가? 몰라. 지켜준대요. 민간인인데. 자, 그때 김영선을 날린 사람이 바로 누구? 박완수가 날렸다. 근데 명태균이 박완수를 경남지사로 뺐고 그다음에 윤한홍이를 잡아뜨렸고 그러면서 지금 김영선 주려고 하는데도 불안하다 이거지. 그렇죠. 불안하답니다. 되게 구구절절하게 사람 미안하게 그 카카오톡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구구절절한 메시지. 근데 구구절절해. 지금 우리가 읽어주는 메시지는 명태균이 함성득한테 포워딩 해준 건데 내용은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일 이후 2년 동안 모든 생계를 집어치우고 서울에 올라와 김종인을 도와줬고 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대표를 도와줄 때도 대가로 돈은 필요 없다. 단 김영선만 도와달라는 게 제 요구 조건이. 이거 이제 빠터를 했다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다. 돈은 필요 없다. 조건이 있다. 김영선 꽂아줘라. 그러니까 권력 달라 이거예요. 그렇지. 권력 달라. 여기 자기 어쨌든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천 거래를 입증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입니다. 증거. 이게 이제 신규 검사면 이거에 대해서 딱 꽂혀가지고 자 여기 조건을 본인이 내걸었죠. 그렇죠. 명태균 씨
이거는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닙니까? 전략 달라고 했죠? 예, 아니 저는 그냥 어디까지나 카카오톡으로 아니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그 돈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 조건만 얘기. 그러니까 자리를 달라고 한 것도 공천 거래예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검사가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자리를 사고 판 거죠. 자기들끼리 그렇죠. 도움을 받고 네. 여론조사들 지금 도왔다고 하잖아요. 김종인부터 네. 오세훈, 이준석을 도왔다. 근데 대가로는 돈 요구 안 한다. 네. 나는 김영선 전략공천을 요구한다라고 네. 얘기를 해왔다는 거고요. 네. 사모님 도와주세요. 제 네.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입니다. 싸바싸바. 네, 끝. 싸바싸바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함성득이 알았다고 하죠. 알았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난 어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어떤 사진 전송을 받고 나서 네.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대표가 전화했음. 잘자. 야, 대표가 누구겠어요? 대표 누구예요? 이거 누굴까요? 윤상현에게 예. 김영선 문제로 대표가 전화했음. 잘자. 원내대표인가 보다. 건성동인가 보다. 원내대표. 에이. 그렇게 우기지 않을까요? 에이. 원내를 예. 원내라고 그러지.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대표는 여기서 이제 이준석으로 예. 추정이 됩니다. 아니 원내대표는 그래서 원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쵸, 원대. 근데 대표가 전화했대요. 윤상현한테.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이 전화했음이라고 그렇죠. 추정되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발각되는 게 뭐냐? 이준석 의원 그동안 입장 뭐였죠? 기억해 보시죠. 모른다. 아니죠. 개입한 뭐가? 적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윤상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한 적 없다. 자기는 전략 공천에 대한 원칙만을 주변 사람 누구라도 물어보면 난 다 얘기해 준다. 이게 이준석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것도 이상해. 아니 당 대표가 왜 매일 누구한테 물어볼 때마다 왜 그걸 얘기해 주고 다닙니까? 그것도 웃기지만 지금 이걸로써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에 아무 관여 안 했다라는 본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대표가 이준석이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했다. 태균아 잘 자라고 함성득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저는 이제 이 함성득도 같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함성득도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하겠죠. 무조건 수사 대상입니다. 네,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이준석 의원이 지금 우리 KD 윤님처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건 이런 거예요. 좀 예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좀 맞는 예를 다시 들어주시고요. 말해서 우리 함성득 교수가 그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마무리해 주시죠. 예, 여기까지 마무리. 그래서 뭐 이 조사 내용에는 검찰은 명태균 씨가 함성득 교수에게 이 문자를 보낸 이유로 누굴 주목했다? 이준석 의원을 주목했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니 그래서 요 카톡 하나만 우리가 좀 읽어봤잖아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검찰이면은 뭐 명태균 수사했으니까 네. 함성득 이준석 바로 불러야죠. 불러서 물어볼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예. 왜 공천거래 다 나왔죠? 나왔죠. 또 대표가 윤상현한테 전화한 거 다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이 전략공천 주는 걸로 이미 거래가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아까 명태균 말에 의하면 네. 도와줬는데 나 대가 원치 않는다. 도와줬는데 대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중에 전략 달라, 그렇지. 도와달라 이 네.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이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2022년 4월 당시에 이준석이 명태균과 여러 차례 이제 그 연락을 주고 받는데 4월 2일 오후 10시 17분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고맙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 있죠? 그게 지난 시간에 이 의원이 거죠. 상대 후보 잡는 수치만 나온다면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미 뉴스타파 보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게 창원에서는요 국민의힘 깃발 달고 나가서 상대 후보 잡는 수치가 못 나올 수가 없어요. 형님 놓고 해도 나오고 나 놓고 해도 나와. 그러니까 저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상대 후보를 이기는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너 자료를 만들어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 예산 빼먹을 때 이런 거예요. 공무원이 야, 너 서류 외관만 만들어 와. 돈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런 부정부패를 당 내부에서 보게 될 줄이야 전 정말 상상도 못했고 공천권을 거래를 해. 공천권을. 그렇죠. 와, 이거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나오면요. 이준석 당 대표는 당시 당의 대표입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대표가 아니고요. 그냥 뿌로커예요. 명태균의 뿌로커야. 쉽게 말하면. 정치 뿌로커네. 네, 정치 뿌로커인 명태균의 뿌로커. 뿌로커 오브 뿌로커. 이거를 김태열 소장님은 똥개라 불렀지만 뿌로커죠, 뿌로커. 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 그래서 정말 글쎄요. 하여튼 요 지금 형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자꾸 거론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인정을 했다는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상대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확보한다면 김영선을 공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명태균이 메시지를 보고 생각해보니 경선 상대 후보를 이기는 수치가 나오면 김영선을 공천해 주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며칠이죠, 그게? 이게 검찰 진술에서 나온 거죠. 상대 후보 잡는 거 이 4월 2일이죠. 네, 4월 2일 오후 4월 10시. 2일입니다. 네. 4월 2일. 네네. 그리고 지금 보려는 이 카톡은 요거거든요. 4월 23일자. 네. 요게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예리하게 우리가 파들어갔던 거죠. 요 4월 23일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명태균 이준석 간의 카톡입니다. 명태균 이준석 간의 카톡. 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4월 23일에 브로커가 브로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창원 브로커가 네. 여의도 브로커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 여기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네. 한편의 시와 같은 카톡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달 근데 그림자 아마 같은 얘기인가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대나무 꽃이 핀 사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집 앞 대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놀고 참 있다, 진짜. 신기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럼 요게 꽃이 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전략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걸 그 꽃으로 얘기겠죠. 표현했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보통 마약하는 마약쟁이들이 뭐 몇 개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기들끼리 암호로 얘기하거든. 왜냐면 얘기해 놓으면 걸리니까 암고로 얘기한단 말이야. 네. 요것도 꽃이 암고야. 꽃은 전략 공천입니다. 근데 지금 예. 댓글에 이미 설명하기 전부터 싸가지 존나 없네. 대답 싸가지 없다고. 아 그래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네. 한 음절로 얘기합니다. 예. 네. 아 뭐 주겠다는 얘기니까요. 네. 네. 전략 공천 줄게요. 꽃이 되게 해드릴게요. 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미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해가지고 네. 꽃이 핀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오라고 할 사람이 예.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예, 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빈번하게 다 이렇게 여의도에서는요.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빈번하게 대답은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야지 어려운 걸 어렵게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빈번하게 이렇게 그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빈번하게 이렇게 해먹는 네,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예 좀 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아무튼 하시니까. 대답을 하는 절로 내라고 했다. 예, 내라고 그러면서 했고요. 이제 다시 여론조사 내용을 보내면서 또 보내.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표용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거 우리가 본 거죠. 요게 중요한 거죠. 했더니 이준석 당시 대표가 네.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교수 통해서 토스해 주세요. 요거 좀 띄워주시죠. 원 쿠션 박는 거죠. 그렇죠. 원 쿠션을 박는 거죠. 요거가 저는 가장 이준석 의원 당시 대표의 위법성 인식 플러스 범행의 고의까지 전 다 나왔다고 봅니다. 보시죠.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여론조사를 자기가 계속 7번 받아봤습니다. 예스. 근데 이걸 가지고 공관위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공관위 업무를 방해해야 되잖아. 자기 원하는 전략공천 얻어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 브로커가 명태균 브로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윤상현 의원 공관위원장한테 이 명태균 보고서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가 주면 걸리고 명태균이 주면 걸리니까 누구를 또 이용하느냐? 아주 교묘하죠. 함성득을 이용합니다. 치밀해. 아니 근데 치밀해. 사실 함성득을 이용한다고 해서도 문제가 안 되나요? 문제 되죠. 그러니까 다 되죠. 다 되죠. 아니 자기가 직접 주든 명태균이가 주든 함성득이 함성득이 주든 문제는 되는데 무조건 문제는 되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 카톡이 외부에 유출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들키면 문제될 건 없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모든 범행이 그렇잖아요. 안 들키고 적발이 안 되면은 그건 범죄라고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도둑질을 했는데 안 들켰어. 그럼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물론 도둑질은 맞지만.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될 걸 아니까 함성득을 통해서 줘라. 윤상현이한테. 그러니까 두 번의 쿠션을 칩니다. 이게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죄질이. 함교수를 통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것으로 그렇죠.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다음 카카오톡으로 좀 넘어가 다음 거 보면요. 한번 볼까요? 다음 카카오톡도 4월 21일부터 23일 어간에 명태균, 예. 이준석이 카카오톡을 송수신한 내용입니다. 요것도 재밌어요. 요거 재밌습니다. 예, 4월 21일 밤 10시에 대선에서 승리한 승장을 지방선거 중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입니다. 예. 용서하면 안 됩니다. 힘내세요 대표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충복이네, 충복. 충복. 여러 정치인에게 충복이네. 충복. 그 제가 얘기했죠. 그 명석희 동맹이라고. 네. 네, 명태균, 맞아. 이준석, 김건희. 네. 충복연대입니다. 충복연대. 저 뉴스타파는 뭐라고 했었죠? 거기 윤이명. 윤이명? 윤석열, 이준석, 명태균. 윤이명 동맹. 명석희가 훨씬 명석희가 입에 붙죠. 훨씬 낫다. 명석희. 네, 명석희 동맹. 네, 손석희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정신이 나간 것 같네요. 네, 이준석 왈 정신이 나갔고요. 명태균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모님께 얘기해야 합니다. 당선인은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란 얘기죠.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질이 바보라고 뒷담화 까는 거고요.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상황 나왔죠. 이거 상황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네, 이미 알고 있었고.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약간 폄하를 하죠.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사모가 개입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아쉽다 이거지. 개입해봐야 뭐가 있겠느냐. 윤핵관은 이길 수 없다. 네. 야, 네가 명태균 당내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저는 다 끝났어요. 약간 이런 식인데 사모님이 당선인을 통해 윤핵관들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이 대표님 상처를 받으면 그만큼 당선인도 레임덕 빨리 올 겁니다. 요거는 사실 맞는 말이었죠. 뭐 엄밀히 따져보면. 네. 했더니 이미 포기한 상태죠. 이미 저것들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고요. 당선인과 상의 없이 과잉 충성하는 겁니다. 당선인이 아닌 윤핵관들에게. 그런데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 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하니까 내일 이제 여기서 명태균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제가 내일 사모님과 의논하고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나서서 정리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를 믿어달라. 내가 김건희와 딜 치겠다. 그러니까 이거죠. 공천 부분은 이준석이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준석이 명태균의 브로커 짓을 하는 거고 윤리 부분은 이준석이 대상자고 김건희한테 실권이 있으니까 명태균이가 이번엔 역으로 브로커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서 해결해 보겠다. 요런 식은 관계가 요 안에서 다 읽히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또 보고 나니까 명태균이 이준석을 사실 이 시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윤리위 징계나 이런 것들을 무위로 만들고 싶어서 좀 뭐랄까 응원의 의미도 있고 노력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좀 보이네요. 그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카톡 보시죠. 2022년 5월 9일 이거는 이제 명태균과 이준석의 카카오톡 송수신 기록인데 5월 9일이면 5월 10일 취임식 바로 전날이고요. 그리고 녹취록 나오기 전날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카톡 때문에 명태균이 꼬리가 밟힌 거예요. 김영선이 해주라고 하는데 그리고 김건희가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한 게 5월 9일에 요 문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요거 아니었으면 명태균이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준석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문제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준석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요 지금 정보 주는 부분을 이준석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정보 원래 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빈번한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도 빈번한 거예요? 일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범죄가 일상인가 봐 매일. 일상의 범죄화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선거 시기가 되면은 그 당에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은 거예요. 빈번한 일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일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소개해 주시죠. 당선인 쪽에서 창원의창 경선 실시하라고 왔다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윤한홍이 장난친 겁니다. 윤한홍이 누구한테요? 윤한홍이 윤상현 의원에게요. 사모님이 2번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 드렸고요. 2번이나 했어요, 김건희가. 윤상현이 전화 받고 어떤 반응이었을지 뭐 뻔하다, 그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저한테 한기호 총장이 카톡 보내놓은 걸 방금 봤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뭔가 잘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략공천 주려고 마사지 자기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뒤바뀐다고 하니까 본인도 당황한 거예요. 그렇죠. 줘야 되는데. 명태균 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명태균한테 상의를 한 거죠. 이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했던 해명이 다 거짓인 거죠. 자료 그냥 일반 제공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제공한 게 아니라 이준석 입장에서는 전략공천 돼야 되는데 경선이라고 나오니까 자기가 작업을 해놓은 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한 거야 자기도. 이거 줘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결국 공모죠. 그 공모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 합쳐봐도 이건 이제 공모죠.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원팀이야. 내부 정보를 일단 넘겨주고 민간인이자 실제 비선실세와 연락이 잘 닿는 명태균이 김건희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 이준석에게 또 다른 정보 제공을 한 거죠. 그렇죠. 브로커의 브로커가 브로커의 브로커를 또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한 거죠. 쌍브로커죠. 쌍브로커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은 다급해요. 한기호 총장이라는 건 사무총장이고 공관위의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기호한테 보고 받는 거, 이준석이 보고 받는 건 합법이에요. 당대표니까. 그렇겠죠. 근데 당대표가 외부에 유출하는 건 불법이죠. 그건 불법이죠. 본인이 전략공천으로 작업질을 하는 거, 브로커짓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업무 방해. 오늘 4시 한기호 총장 카톡 보내오는 거 방금 봤는데 했더니 아니라는 투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는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했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죠. 한기호 총장이 윤한홍 말을 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오타도 나죠. 없는데 당선인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고 심지어 이준석 의원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래. 확인해 보라고. 아주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인 거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는 정말 너무 긴밀하고 와, 진짜 아니 이준석 의원 이렇게까지 행동해 놓고 어떻게 대중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심하잖아. 아니 이게 보시면요. 명태균은 왜 지금 김영선이 공천받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냐면 요 이전에 5월 2일에 뭐가 있냐면요. 명태균 녹취록입니다. 강혜경 씨한테 하면서 이거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영부인이 자기한테 주는 자기 선물이래. 이런 녹취가 있어요. 뉴스타파 거. 5월 2일자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전화도 2번 넣고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걸 받았는데 갑자기 이준석이가 자기 원팀인데 범죄 원팀이죠. 아니라고 하니까 이준석도 지금 의아한 거고 한기호가 그 정보를 주니까 명태균도 그럴 리가 없는데 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그 다음날. 그러니까 같은 날이죠. 5월 9일날 전화하는 겁니다. 사진을 전송을 했는데 요거 이제 뭐 증거 하나 보여줬겠죠. 증거를 보여줬겠죠. 그랬더니 이준석 당시 대표가 윤상현 의원에게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또 주잖아. 내부 정보를 이준석은 또 주고 있습니다. 명태균한테. 윤 대통령님께 꼭 전화해 보세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 측근이라 사람이 보냈을 겁니다. 측근이 보냈을 겁니다.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 드릴 겁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요거 전화 아마 받았을 거거든요. 요거. 사모님이 그럼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명석희 동맹 완성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 오셨습니다. 윤한홍, 권성동 의원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윤석열이가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한다고까지는 얘기를 해준 거야. 대통령이 전화할게 까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윤석열이도 자기가 전화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그 들고 오니까 뭐 말이 많네 주라고 했는데 다 지시했다는 얘기를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네 하면서 안심을 하죠. 넵. 이렇게 되죠. 넵. 자, 완전히 둘이 공천권을 가지고 해먹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니 저는 더 괘씸한 게 그동안 거짓말한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할 말이 없는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다른 데서 안 다뤄. 이 참 문제죠. 그리고 여전히 대선 주자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을 뭐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죠. 이건 큰 문제죠. 근데 오늘 이준석 의원 지지율이 안 나오던데 리얼미터에 편입이 안 되던데 아니 그 정도면은 대선은 대선대로 치르더라도 소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나오던데 리얼미터에. 맞아요. 아니 나오면은 뭐 좀 양해를 해주는데 왜 안 빠졌는지는 나오잖아. 리얼미터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진짜 왜 뺐을까? 그리고 연이틀 계속 이준석 의원은 궁금합니다. 자신이 경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언론 기사로 엄청 많이 돌고는 있는데 뭐 여러모로 아무튼 저는 이준석 의원의 행보에 이 사건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진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나와서? 이렇게 불러주나 또? 그러니까요. 아니 거짓말을 해도 검증을 안 해 검증을 그죠? 아니 우리 지금 카톡 4개밖에 안 봤어요. 4개만 봐도 이게 싹
내용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명백한 수사 대상이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 카톡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그간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이준석 의원은 대선 주자로서 충분히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뭐 결정타가 나와버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거짓말을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정치를 더 합니까? 국회의원 자격이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정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이거를 일반론이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앞에 나와서. 그리고 이거 다 갖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충분히 뻔뻔합니다. 내일 또 뭐 관련된 건으로 이병철 변호사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다고 함 라디오에서 말하면 이제 노네임님이 내일 말씀 주셨는데요. 고발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 정도 사안 되면은. 시방쇼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대요. 성 이름님은. 그래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예.